오늘은 간목에 대한 궁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간목이 여러분 병화와 정화를 만났을 때 어떤 관계와 어떤 케미가 벌어지는지, 어떤 작용이 생기는지 알아볼 건데요. 똑같은 화기운이지만 각각 다른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면 호기심도 풀리고 되게 좋은 꿀팁들 많이 담아져 있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간목이 일단 화기운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를 만났을 때 현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통점은 여러분, 이게 목생화이기 때문에 일단 끌린다가 되겠죠. 일단 끌린다. 간목이 병화와 정화에게 끌려요. 이 부분은 초반에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커플로 성사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일단 간목이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태어난 목적. 간목은 어떤 것을 원할까? 본질적으로 간목 일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성장에 있습니다. 간목은 여러분 나무죠. 아름드리 큰 나무기 때문에 자라고 싶다. 꿈을 이루고 싶다. 라는 정말 원초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 같은 경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간목은 이런 원초적인 본능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런 본능은 정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간목과 병화의 관계를 봤을 때 일단 여러분 목생화이기 때문에 간목이 병화의 땔감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간목이 자라는 데에는 오히려 햇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필요하죠. 나무가 자라는 데는 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화가 간목을 생해준다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목생화의 그런 시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점을 바꿔서 간목이 병화를 필요로 한다. 간목이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병화를 필요로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화에게 끌리겠죠. 간목이 병화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초반에는 무언가 끌림이 발생을 하고 간목이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삶의 방향성이 생겨요. 그리고 존경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보고 자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병화 일간을 가진 분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주의 일정 부분 수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화기운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제 병화가 이제 너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열로 작용을 하게 될 때 간목이 타버리는 경우입니다. 간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타버린다.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당히 그 말로가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과 병화가 만났을 때 처음에는 끌리지만 초반에는 간목이 병화에게 끌리지만 삶의 방향성도 찾은 것 같고 그리고 존경심도 매우 들고 병화를 바라보면서 자라고 싶어. 내 삶에 병화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함께 잘 지내요. 근데 문제점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궁합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간목과 병화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좋다고 많이 말을 하죠. 개인 사주랑은 따로 봐야 돼요.
우리가 궁합이나 관계를 볼 때는 개인 사주를 볼 때의 사주 팔자 내에서 특정 글자와의 관계를 볼 때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간목이 처음에 정화를 만나게 되면은 이 정화는 열성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뜨겁습니다. 기본적으로. 뜨겁다. 그래서 간목이 정화한테 상당히 많이 끌려요. 끌린다. 그래서 간목은 내가 나 자신을 정화한테 희생하고 다 주고 싶어 해요. 잘해주고 싶고 정화를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간목은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간목은 내가 발전적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성숙해지고 싶고 잘하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정화는 그걸 못하게 계속 막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내 몸을 계속 태우는 거예요. 간목은 위로 자라야지 행복합니다. 근데 정화에게 계속 내 몸을 태워준다. 태워주기 때문에 위로 자랄까요? 자라지 못할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점점 불행해지고 지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간목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기 힘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계속해서 간목의 성장을 방해하고 간목은 정화한테 계속 희생하면서 나는 뭔가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걸 상대방이 자꾸 막으니까 계속 불안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지고 계속 정화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고 되게 수동적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간목과 정화의 관계에서는 차라리 간목이 남자인 경우 정화가 여자인 경우가 차라리 낫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간목이 여자인 경우와 정화가 남자인 경우일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남자한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기 때문에 그럼 여자는 성장도 못하죠.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 남자는 여자한테 기운을 다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 궁합에 대해서 다뤘었죠. 무조건 생하는 관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정우성과 문가빈님의 관계에서 다뤘어요. 제가 그 부분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와 비슷한 궁합이 간목이 이제 한예진 님이 있었죠. 그리고 정화에 고 이성균 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한예진 님께서 상당히 힘드셨겠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간목분들의 궁합을 살펴봤는데 간목분들이 화일간분들을 만났을 때의 궁합과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멤버십 가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